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안도감과 함께 만족스럽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일본이 외교적 고립 위기에 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일 갈등 국면에서 균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견고해진 한일 관계와 셔틀 외교의 완전한 정착,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 평가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정상의 돈독한 우위가 구축됐고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 문제도 풀어갈 수 있게 됐다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일본도 만족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일 관계에서 일본 측을 배려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한일중 사이의 균형에 신중을 기했다고 진단했고 교도통신은 중립적 태도에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답으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 유해 발굴 합동조사를 제안하는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し、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の点を確認しました。 다카이치 내각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여세를 몰아 다음 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할 방침입니다. 강력한 내각 지지율을 바탕으로 오는 2월 8일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일본 순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진짜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묻는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예정에 없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벽을 피해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멈출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저 호텔 입구인 거죠? 또 약간 메뉴 같긴 해요. 또 민주당원 있고. 와. 만약에 우리나라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정상 올 때 이렇게 했으면 욕 많이 먹었을 것 특히 같아. 일본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난리 났겠죠. 난리 났습니다. 저거는. 와, 저도 기분 안 좋을 것 중국 같거든요. 갔어도 또는 중국을 불렀을 때 저렇게 아, 그러면 난리 났겠지. 났겠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단 한일이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명박 때 우리가 기어서 말고 우리가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한일 관계가 좋았던 적이 우리 기억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막 퍼줄 때는 있었지. 그렇죠. 예. 퍼줄 때 아까 말했던데 그 윤석열하고 이명박 그렇습니다. 정도거든요. 이렇게 네. 좋은 분위기가 없고 그런데 와. 지금 중국 때도 그랬고 일본한테 우리가 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오모테나시 아부 외교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혼자 저랬다고 할 텐데 일본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와.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욕과 비판서와 음모론이 판쳤거든요. 일본의 언론과 책방에. 예. 과거에 아니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반일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계속. 반미, 친북, 친중 뭐 쫙 깔렸는데 어. 그게 싹 다 없어졌고 없어졌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일본 한 사람들한테 큰 인상을 준 게 저게 또 커요. 외교.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는 다카이치는 그냥 진정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습관인 것 같아. 안 와닿아요. 그러나 습관이야. 저렇게 함으로써 전체 분위기를 잡아내고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국민 여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혐한 정서라든지 이런 거는 쑥 많이 들어갔고 줄어들었겠군요. 평소에 욕하던 언론들도 대체로 호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체로 호평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에? 왜? 예, 그러니까 운도 좋은 거예요. 동북아 상황이 일본이 지금 외교적 몰리니까. 완전 고립이고요. 아, 고립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자민당 이겨야 되거든요. 아. 이 좋은 모습이 아무리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위신을 세워도 곧 있을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선거할 때
분위기 좋은 그림이 정말 필요하니까 애서 아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닭갈치가 물이 들어온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생각하고 물을 저은 그다음 거구나. 닭갈치를 띄워서 자민당을 회복하려는 네네. 일본의 보수 극우 신문들이 참고 있는 겁니다. 닭갈치를 계속해서 띄워야 띄워야 이게 유지가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닭갈치는 75%가 나오는데요. 지지율이 75%까지 75%예요? 갔습니다. 뭐가 이렇게 높아? 그런데 자민당 아직 30%예요. 자민당은 30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 해산시키면 다시 될 사람들 생각보다 지금 꼭 이긴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지금의 의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지금 옛날에 공명당이 도와줘서 된 사람들 겨우 된 사람들이 겨우 된 사람들. 유신회로 바뀌었는데 다시 하면 자기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혁 의원님 같은 분들은 이제 불안할 수 있겠군요. 예. 김준혁 어렵게 당선되셨군요. 예, 어렵게 되셨어. 아니 그래서 언론하고 이쪽에서 이걸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이 분위기로 가서 해산한 다음에 자민당이 다수당을 가져와야 된다는데 정부와 언론들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관계에서 우리가 중간에 중립을 지키면서 또 다 우리에게 친한 척하는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우리가 어제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유해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 진짜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슈입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이슈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두 분이 동시에 하셨던 말씀이 1942년 2월 3일에 바로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 탄광이었던 장생 탄광, 조세 탄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 183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136분이 우리 조선인들이었죠. 그래 이분들과 일본인 분들이 거기서 수몰돼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근 80년이 지나도록 유해 발굴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8월 25일에 드디어 이제 유해가 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구의 유해가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DNA 검색을 좀 양국이 같이 해서 이분이 조선인인지 이분이 일본인인지 혹은 조선인이어도 대구 경북 분들이 중심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지금 현재 유해 DNA를 갖다 이제 찾아내려면은 그와 관련된 명단은 다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분들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다 DNA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유골이 DNA가 어떤 분과 일치하는지 이걸 이제 밝혀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일을 이제 공동으로 하겠다. 여기에 더 나가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유해가 묻혀 있는데 바다 밑에 지금 이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분이 136분인데 그렇죠. 예. 이분들이 강제로 동원된 분들이라 그렇죠. 일본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덮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와. 지금까지 그 강제 동원은 1940년대 시작되면서부터 일본이 이제 석탄이라고 하는 물자, 철광이라고 하는 물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강제 동원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특히나 여기는 해저 터널이에요. 바다 밑 터널입니다. 일본인들이 바다 밑 터널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한 일은 누구에게 시킬 생각을 했느냐? 조선인들에게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강제로 데려다가 여기다 시킨 거죠. 그 유명한 2015년에 세계유산 등재된 군함도, 그것도 해저 터널 아닙니까? 그것도 사도광산도 해저 터널과 또 이게 같이 결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해저 터널들은 다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하려고 했고 이때 이제 그 위에 갱도가 무너지면서 물이 그대로 들어왔고 그걸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갱도를 입구를 막아서 수영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상규명도 하고 유해 발굴도 하고 보상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시민사회 단체 일부 이제 몇 분들과 또 우리 또 시민사회 분들이 결합해서 크라우딩 펀딩을 이제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잠수부를 고용을 해요. 민간 차원 민간 잠수부들. 그래서 민간 잠수부들 고용해서 여태까지 계속 발굴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성과가 어렵죠. 저도 직접 가봤지만 바닷물이 너무 그 어두워서 네. 이거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발굴을 시도를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은 이제 계속 막았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 차원,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뭐 한 게 없나요? 제가 2025년 1월 달에 우리 김준영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조세희 탄광, 장생 탄광의 유해 발굴과 진상 조사 관련해서 국회 결의문을 제가 그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배 의원이 외통위 간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배 의원한테도 이제 이거를 좀 빨리 발의를 해줘라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로 간사 간 합의로 이게 발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영배 의원의 말씀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임 사람들이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국민의힘이 그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뭐 자민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게 나오게 되면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네. 근데 당시 2025년 1월만 하더라도 완전히 국민의힘은 거의 뭐 친일 정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심각하네.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심각해. 그래서 이것이 국회 결의가 되지 않았는데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뭐 윤석열 정부 때 지원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 당시 차관보가 작년 2월 달에 네. 거기 와가지고 뭐 예산 지원을 하겠다, 예산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제가 이제 의뢰를 했어요. 당신들 진짜로 예산 세웠냐? 뻥이야. 뻥이야. 와, 없어요. 네, 하나도 안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격분을 했죠. 행안부 차관보가 와서 엄청난 거짓말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를 얘기하는 그렇지,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일본 얘기하는 정부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문제야. 이번에는 당장 그 공모 받던데 자민당으로 넣어. 자민당. 알았지? 지금 공모 받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제 정권 자민당 넣어. 교체되고 나서 자민당. 제가 6월에 다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일 양국 잠수부들이 이제는 이제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한 70분 정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정말 그 땡볕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내 그 이제 발굴을 못 찾은 거죠. 유해를 못 찾아서 갔다 와서 마침 그 며칠 뒤에 그 대통령실 관저에서 대통령님하고 원내 부대표단이 만찬을 할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장생탄광 갔다 왔다. 오,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됐군요. 장생탄광 그래? 거기가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거 저 정부 예산 좀 들여서 양수기 물 펌프로 뽑아가지고 그 비계한 다음에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무너져가지고 이미 바닷물이 가득 차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 위를 다시 좀 막고 그리고 나서 통로 이 전체를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물을 빼서 위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냐? 그럼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제대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분이 아주 깊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정상회담 박수 한번 때 쳐드리자. 이제 아니 그 우리 의원님이 그 뒤에서 있었네. 이건 박수 뭐 하여튼 쳐드려야죠. 제가 있었다기보다 저는 네. 어쨌든 다녀와서 그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10월 25일 그 독도의 날이거든요. 이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야 된다고 21대 국회 때 발의를 했던 분이에요. 21대 때? 예,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근데 그것도 역시 안 된 거죠. 네. 안 돼서 제가 이제 22대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서 다시 발의를 했어요. 네. 물론 아직도 지금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독도 문제,
한일 문제, 역사 문제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깊다.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예. 된 거죠. 의원님 조금 길다는.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박수 딱 받았을 때 딱 그쳤으면 예, 제가 완벽했죠. 그래서 매불쇼가 잘 안 부르는구나. 매불쇼 이 시스템 맞춰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요거 의미를 좀 볼게요. 네, 의미, 그러니까 사도광산이나 구남도는 기본적으로 강제동원이라는 게서 그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꾸로. 근데 이거는 인권적 차원에서 일본도 들어있고 우리도 들어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들어가면 이게 강제동원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용이라는 방법이 지금 통한 거예요. 우리가 오기 전에 일본이 먼저 이거를 얘기하기로 일본 정부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국한테 주는 일종의 선물이다 해서 와. 일본이 먼저 이걸 또 꺼내기로 했었습니다. 기술이네. 물론 그 뒤에는 우리 의원님의 노력이 있었지만 와. 그래서 때로는 위로 치고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동원 네. 주장해야지만 이렇게 인권적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접근해서 네. 벽을 허물면 얻어내는 게 중요한 그런 거니까. 얻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이네. 나는 왜 다카이치가 극우라고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국내에서도 좀 비판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걸 들어줬을까 그러니까 그런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들을 안 건드리고 했으니까 아, 할수 있는 근데 기술이네. 이게 그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걱정됐죠. 다카이치 될 때 여기 야스쿠니 신사 막 참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초 재작년에 이시바 총리가 이 장생탄광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뭔가 차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일본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혀 뭐 듣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 조국혁신당 또 민주당 또 나머지 민주 세력들이 다 연대하고 사회 대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카이치가 왜 다케시마의 날 네. 그거 장관급으로 이제 격상해가지고 네. 총리 되기 전에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다음 달인데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독도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대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다케시마에 이제 장관급 보내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야스쿠니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주변을 완전히 흔들 수 있고 아베조차도 야스쿠니 가는 거는 9년인가의 재임 기간 중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일 관계나 그렇죠. 예, 또 하니까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뭐 우리랑도 좀 이제 힘겨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단호하게 이제 보면 언제 우리가 저는 대통령이 거의 약간 누이 동생? 실제로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형 같은 옛날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쪽에서 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매우 의분이지만 때로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일본은 이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네. 경제적 경쟁력이나 산업적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아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하되 단호하게 막 너무 우리가 화를 내고 뭐 그 일본이 다시 재침략하고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단호하게 그럼 훈계하겠습니다. 훈계하는 게 좋은 말입니다. 아, 훈계하면 훈계. 됩니다. 아, 훈계로 간다. 훈계로 갑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 영상 일부분을 준비를 해왔는데 요건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중일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중일 사이좋게 지내야지. 공동의 관심사 찾아야지. 이게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중립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끼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지만 섣불리 나서서 오히려 안 하지 한다고 예, 한다. 할 일도 없을 이게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칙을 중국에서도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일본은 분명히 한미를 원했을 거예요. 한미일만 앞에서 한미일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끝났으면 일본은 좋을 텐데 네. 그래야 자기 편이니까. 그렇죠. 바로 이어서 한중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해버리더라고. 이게 기분 나쁠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런데 그 두 개가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보기에는 일본이 이 남북 관계에서는 계속 지금도 보면 북한 비핵, 일본은 북한 비핵화라 그러고 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합니다. 아.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싶어하고, 근데 의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북한 문제에서는 장애물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동북아 전체로 보면 일본이 할 역할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에 손 내밀 수 있는 북일 회담,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해빙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형님으로서 일본 그냥 진영 논리 하지 말고 아. 크게 보고 한중일 협력해야 된다.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 둘이 한번 악수해. 우리가 형이네. 지금 오빠네.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요. 속으로는 기분 나빠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내 정치나 외교적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아무리 속으로 기분 나빠도 네. 표를 못 냅니다. 오. 야, 이거 기분이 많이 좋네. 아, 주도권을 뭔가 잡고 가는 아니요. 느낌. 오죽하면 아까 언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국에가 누가 봐도 국빈에서 환대를 받고 한중 관계 저렇게 좋아졌잖아요. 복원이 됐는데 네. 일본 언론의 평가는 한국이 중립을 지켜서 고맙다입니다. 아, 일본 반응. 일본의 언론 언론 반응이. 그러고 나서 쓸데없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오면 독도 얘기해서 자극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또 언론이 단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지형 지물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네. 저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공동 언론 발표가 이제 끝이 나고 네. 두 정상이 K-팝을 반주로 틀어놓고 이 드럼 연주를 하는데요. 생소하긴 하네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고맙기는 하더라고. 네, 어떤 게요? 아니 우리나라 아, K-팝을 들고 하는 거? 반주로 그렇죠. 틀면서 드럼을 연주하니까. 네. 그런데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아무튼 보기에 좀 민망하더라고.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 못하시고 야, 한번 처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처음 치는 것 같아. 거예요. 처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힘들어. 노동 같아. 보면은. 어렵죠 또. 근데 다카이치는 대학교 때 밴드에서 밴드를 드럼을 쳤나 봐. 맞춰준 근데 거지. 막상 보면 되게 어색하고 좀 약간 과해. 막 두구두구두구 막 말이야.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면 더 재밌을 텐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 K-팝 데모넌터스. 네. 맞아요. 그 골든인가요? 골든에 맞춰갖고 곡에 맞추고 또 BTS 노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그 반주를 좀 이게 제거한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더 이상하겠다. 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이상해. 머리 돌리는 거 봐. 나 죽을 맛이야. 스고이래요, 스고이. 전 그 생각 나던데. 정상회교 때 원래 저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그 정상의 이미지 내지는 그 취향과 관련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상호간에 이제 저런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하는데 저건 이제 다카이치를 위해서 말하자면 만든 이벤트잖아요. 근데 우리 K-팝은 또 배경으로 깔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외교 현장이니까 그런 건데 다카이치 우리가 보면 좀 민망했잖아. 민망하더라니까요. 근데 예전에 윤석열이가 나가서 외교한다고 돌아다닐 때 보세요. 매일 술 처먹는 장면만 나와요. 네, 그건 맞아요. 그 선호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런 장면을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게 하는 건데
그걸 볼 때 상대 국민들 우리가 지금 다카이치를 보면서 민망해 하듯이 네.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왔는데 뭘 술만 먹는 거야. 얼마 다행입니까? 정권 바꿔서. 아 이거 아무튼 뭐 재미는 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 다카이치 총리한테 드럼도 선물했어. 서로 드럼스틱을 선물로 그리고 주고 나전 받았어요. 칠기가 깔려 있는 딱 네. 나전 칠기를 입힌. 예,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선물. 양국 정상이 일단 서로 드럼스틱을 선물로 주고 받았고요. 네. 이건 아마 다가이치를 상당히 좀 배려를 하는 선물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홍삼, 청국장 분말, 환 이런 걸 선물했다라고 하는데 네. 다가이치 총리의 컨디션 관리라든가 건강 증진 뭐 이런 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네. 하고요. 저 드럼 세트를 선물했어. 저렇게. 맞습니다. 저렇게 드럼 선물. 세트 저거 왼쪽 거. 예. 네. 그리고 뭐 카시오 시계를 또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는데 요게 아마 등산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 요런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아 그게 등산용이에요? 아니, 그걸 태양광 충전이 태양광 된다는 충전이 거예요. 되거든요. 아 태양광 충전이. 예. 그런 거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청와대 계셨던 분이 여기 한 분 계셔서 이 정상들끼리 주고받는 선물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정상이 활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아니죠.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가격이 있는데요. 100불인가 200불 이상은 예, 국고기소이고 그 밑에 있는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식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품 먹어도 돼요. 먹어도 그거 아 먹어도 식품은 돼요.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은 네. 그거는 대부분 고가라서 네. 그건 이제 국고로 귀속되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다자 외교하거나 이럴 때는 정상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작게 선물을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제 올 때 또 이제 작은 선물도 하고 왜냐면 가질 수 있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가서 화장품 선물을 그 정상 부인들한테 많이 했는데 네. 다음에 회의 때 만나잖아요. 네. 그럼 정상들이 와가지고 그 와이프가 화장품 진짜 좋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주면 안 되냐고. 오 진짜로? 그렇게 진짜로 얘기할 정도로 어. 인기가 있었대요. 또 청국장 분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먹어야 네. 되잖아요. 그거 이제 식품 문제. 저거 갖고서 근데 먹는 그 거죠. 청국장 분말은 우리가 선물로 준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사실 그 저희 지역에 뭐 농원에 선배가 이 콩 이 재배해서 막 이 청국장 분말 이런 걸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선물로 줬어요. 근데 여태까지 안 먹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거면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서 좀 먹어야 되겠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의원님 이제 역사 이야기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상마다 지금 선물이 사실 계속 화제가 되는데 원래는 국빈 때만 그런 선물을 많이 하고 저렇게 지금 세 단계 밑이거든요. 국빈, 공식, 실무, 그다음에 개별 개인 방문이 있는데 실무 방문이거든요. 아 이번에 실무 그래서 방문. 사실 그런 거 치고는 선물이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물까지 선물을, 나가는 예, 거예요. 지금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이 시진핑. 왔을 때 그리고 가셨을 때가 다 국빈이에요. 국빈은 정말 선물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 나와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자, 두 분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귀국을 하는데 일단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만나는 건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 숙소에 먼저 들어가지고 숙소로 마중을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한번 보세요. 아이고 멋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뭐 어떨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너죠? 그렇습니다. 저 일본인의 과한 친절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웃기는 해요. 그리고 플러스 그 이재명 대통령 참 말 이쁘게 해요. 그리고 원래는 저기 호텔 묵으시는 장소예요. 네.
원래 계획은 어떻게든 호텔 관계자가 영접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직접 왔다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뭔가 좀 친해지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저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아, 그걸 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태극기에도 인사를 하네. 자, 보세요. 자, 이제 정상회 마치고 이제 공동 발표하고 막 이러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이고 들어가면서 국기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 인사를 하고 마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도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좀 과하지 않죠? 저 이제 국기한테 저러는 거는 약간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이제 극우 정치인의 성격을 좀 연결해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대 국기라도 예의를 표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일본 정상들이 보통 많이 그러는데 네. 근데 저렇게까지 과하게 하는 거는 이 국수주의적인 극우 근본주의자들이 보통 이제 국기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경외를 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태도가 네. 다른 일본 정치인들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긴 합니다. 네. 아, 그거에 발로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일본 정치인들이 네. 국기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잘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과한 편인 그 캐릭터입니다. 네. 아무튼 90도로 인사하고 너무 밝게 환대해주고 뭐 그냥 친절히 몸에 배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난 저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걸 또 언론이나 일본 사람들은 좋게 본다면서요? 아, 그렇게 그렇죠. 숙여주는 거. 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 지도자가 숙여라. 국민들은 큰 소리 칠 테니까.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오히려 더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줘야지. 특히 이제 아까 교수님도 호텔 영접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도 어떻게 찾아봤는데 이제 일본 총리가 호텔로 와서 영접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이제 공항에 나가서 영접한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런 때 이제 아주 극진한 예우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공항도 아니고 호텔까지 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수준에. 근데 그렇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아까 이제 맞이하면서도 멘트를 한 것처럼 자기 이제 고향 나라현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걸로 이제 숙소 앞으로 온 것 같다. 네. 이런 평가가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집 앞에서 뭐 맞이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저 인사하는 게 남녀 호랑개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뭐 어때요? 남녀 호랑개교 됐든 뭐가 됐든 우리만 안 건들고 우리 거슬리지만 않으면 되지 뭐 어때? 남녀 그런 게 무슨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계속 남녀 그런 거 이렇게 왜 그 신흥 종교. 그래요. 상관없어 우리는. 일본에 우리 것만 얻으면 되는겨. 그 얘기는 있거든요. 아까 제가 국기 말씀 잠깐 드린 게 원래는 예전 일본 총리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는 총리도 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를 겪었기 때문에 국가 상징물에 대해서 약간 좀 도외시하는 일부러 좀 피하는 그 정치적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베를 전후해가지고 일본 총리들이 좀 극우적인 성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문화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이는 특히 더 그런 걸로 좀 평가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이 박자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띄우지 맙시다. 뭔 소리야? 박자음 있잖아. 아니 처음 치는데 저렇게 치는 건요 웬만한 사람 못 쳐요. 저 정도 친다고 하는 건 박자감이 뛰어나다. 음악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재능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 재능이 뛰어넘는다. 재능이 뛰어넘어요. 음악적 재능이 어디다 대고 강성범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반명이야? 교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반명이냐고? 교회 드럼 많이 배우거든요. 자, 아무튼 저러고 나서 이제 뭐 화합을 강조하기 위한 이벤트를 이제 일본 쪽에서 마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드럼 브랜드도 이제 일본 브랜드 대표 브랜드를 갖다 놓고 네. 그만큼 이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가 이제 단단하다는 거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되 필요한 어떤 역사 문제와 관련된 조치라든지 뭐 이번에 조세희 탄광 문제를 뭐 같이 발굴해서 이제 유해를 발굴하기로 그 한다든지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좀 신뢰를 쌓아 나가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드럼어라는 얘기 듣고 다 공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도 드럼 치는 게 소원이었는데 맞아요. 그랬죠. 그걸 기억했다가 저 이벤트를 마련을 한 거고 또 저 드럼 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평생의 제 로망을 이뤘습니다. 말 참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다. 표정 보면 좀 귀찮았거든요. 근데 귀찮다니. 양반 오늘 제 소원을 닭갈치 총리 로망이라고 덕에 로망. 이루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솔직히 좀 이거 이거 왜 보세요. 하나 싶었을 거예요. 버킷리스트예요? 아 봐봐. 그럼 저걸 왜 하나 싶었을 거야. 아 귀찮게 왜 해? 옷도 갈아입으라고. 야, 아, 해야지. 아니,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 이재명 써 있어 그게. 아 진심으로 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근데 저렇게 저런 거 하나를 해도 상대방을 저렇게 덕분에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떠올릴 게 있죠. 윤석열 그때 미국 갔을 때 바이든 앞에서 노래할 때 원래 바이든의 애창곡이래요. 그래서 아냐고 물어보니까 아니까 앞부분을 하고 마이크를 넘겨받는 거였어요. 근데 윤석열이 지 혼자 다 한 거예요. 다 해놓고 봤지? 바이든 새끼한테 마이크조차도 안 줬어. 야, 바이든은 못 불러서 어떡하냐? 이거 아니냐고. 그게 유일한지 자랑 아니야. 노래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거기 가서 상대편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 심어주고 상대편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우리 거를 얻어내오는 거였는데 그때하고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이 가라오케는 아니거든요. 예. 그걸 했어요. 원래 지도 알았을 거야. 아니면 까먹었을 수도 있지. 원래 바이든이 피날레를 하는 거였는데 지가 다 해놓고 그거에 신나갖고 자랑질을 하고 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판이 딱 우리가 꿈꾸오던 그림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올인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퍼준다? 그런 거 절대 없는 게 윤석열에서 검증이 됐잖아요. 예, 아무튼 너무나도 우리가 바랬던 외교를 하고 있는 외교 스킬도 대단한 윤석열이다. 그리고 시진핑이고 다카이치고 그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을 보고 진심으로 저렇게 웃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놀랍게도 시진핑과 일본 총리를 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쯤 되면은 헬마에 원래 친중파기 때문에 중국을 갑니다만 전 중국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제 중국도 한번 가볼 생각이 들고 일본도 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을 싫어해서 안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행 가는데 본인 일본을 싫어해서 혼자 안 가. 본인 전 낚시 갑니다. 안 그리고 가요. 스타벅스 아직도 안 드시잖아요. 스타벅스 안 먹습니다. 아, 그 저 쿠폰 준 게 예. 뭐 가입하면 준다고 해가지고 예, 그걸 예. 받았는데 예. 그게 지금 쓰긴 써야 되는데 자꾸 예. 그걸 들고 예. 쓰긴 써야 안 쓰면 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받았는데 아니 좀 PD분들 주세요. 그래요. 그것도 똥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주면 되겠구나. 줄게. 아, 나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계속 스타벅스 지나가면서 그걸 만지작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새끼 스타벅스 안 간다며 막 이럴까봐 만지작 하고 있다가 밤늦게 문 닫을 때쯤 되면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얼른 하나 주세요. 커피 말고 이거 얼마예요? 요거로 한 2번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저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자유로워지세요, 생각. 이제. 그런 세상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세요 이제 좀. 네. 아셨죠?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강성범 스타벅스 먹고 일본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끝.